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60년대는 일명 저항의 시대로 대변이 돼요. 인권운동과 여성해방운동, 히피운동, 동성애운동 등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회적 변혁을 가져왔고요. 여러 가지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를 유발했어요. 사상적 배경들은 문화로 연결되고 음지에 있던 동성애가 양지로 나오면서 거리에는 동성애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요. 성소수자들은 퀴어 축제 거리 행진을 통해 성소수자 권리보장 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퀴어는 성소수자를 말해요. 퀴어 축제는 성소수자 거리 시위를 말하고요. 주로 남성 간 동성애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게이 축제라고 합니다. 성소수자 권리보장 기본법은 차별금지법을 말해요. 동성애를 지향하거나 또는 트랜스젠더라는 등등의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고 이를 어길 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문화 속에 그들의 주장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고 있어요. 미국, 대만, 네팔, 홍콩 등 각국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고 이스라엘도 대규모 게이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서울광장에서는 작년 6월에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었죠. 문화는 사실보다 이미지를 전달해서 감성을 자극해요. 이성을 마비시키고 사실을 왜곡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게 합니다. 사진은 작가가 퓰리처상을 받게 했던 유명한 사진인데요. 경찰서장이 민간인을 재판 없이 처형하는 것으로 보여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베트남 반전 시위를 이끌어내는 큰 계기가 되었던 장면이에요. 그러나 사실 민간인은 베트콩 암살부대 대장이었고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남베트남 경찰들의 부인과 자녀, 친척들 34명을 살해해서 도랑에 버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군은 미국으로 망명했지만 사람들이 오해 속에 힘들게 살다가 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미투 운동을 보더라도 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은 연예인이나 연구원이나 문화예술인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동성애 일환의 사상 속에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쌍화점, 왕의 남자, 아가씨 등의 동성애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객 수가 쌍화점이 300만, 아가씨가 400만을 넘겼는데 왕의 남자는 무려 1000만이 넘었어요. 음란물이 문화상품으로 둔갑하고 왜곡된 성의식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문화와 예술이죠. 사람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것은 이성이 아닌 감성이에요. 그래서 예술가들의 올바른 사상세계는 누구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해서 입법화를 시도해 왔어요. 그리고 2018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과시킴으로써 급물살을 타게 되었는데 교육과 언론, 예술, 문화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죠. 대한민국에 갑자기 젠더 문화가 확산된 것은 현 정부가 족자카르타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족자카르타 원칙에 대해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요. 성혁명 문화가 상당히 충격적이고 기존에 우리가 인식하던 전통 문화와의 차이가 너무 커서 상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음모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문서로 만들어져 발표된 족자카르타 원칙을 보면 성혁명의 목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족자카르타 원칙은 젠더 이데올로기의 실현을 위해 만든 매뉴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07년에 국제 NGO 관계자들과 인권 전문가들이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 모여 젠더,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의 자유로운 선택을 포함한 총 29가지의 원칙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원칙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국가는 반드시 이 원칙을 자국의 헌법,
혹은 다른 적절한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의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이 원칙은 평등과 차별금지의 권리에 대해 말하면서 성소수자 인권은 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원칙은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국가가 교육 방법, 커리큘럼과 자원 등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존중심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24원칙은 가족을 형성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하며 양육권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29원칙에는 성소수자 인권을 위배한 사람은 기소와 재판, 처벌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족자카르타 원칙은 실제 국제법상 효력이 전혀 없음에도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포함한 권고안을 회원국에 보냈고 우리나라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성소수자는 대표적으로 LGBTI를 말해요. L은 레즈비언, G는 게이, B는 양성애자, T는 트랜스젠더, I는 인터섹스를 말합니다. 유엔은 젠더 이데올로기에 편승해서 2016년 게이 우표를 발행했고 절대적 윤리나 보편적 가치, 객관적 사실을 거부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가치를 추구하면서 다양함, 자유로움, 주관적 선택을 중요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대적이고 세련된 열린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화는 빠르게 번졌고요. 동성결혼이 허용이 되었어요. 오스트리아, 프랑스, 뉴질랜드, 독일, 호주, 우루과이, 영국, 미국 등의 나라가 동성애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을 좀 더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했지만 일단 법으로 제정되고 나니 새로운 조항들이 계속 추가되고 개정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특권이 되었고 역으로 다수 일반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차별금지법이 적용된 나라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미국과 영국의 최근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트랜스젠더에게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줬는데 5세 여아가 강제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일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 3월 위스콘신주의 고등학교 성중립 화장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서 성중립 화장실이 폐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8년 영국에서는 트랜스젠더가 범죄를 저질러서 여성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는데 동료 재소자 5명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영국 법무부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별도 수감구역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죠. 2019년 텍사스주에서는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빠에게 양육권을 박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13년 미국에서 빵집을 운영하던 클라인 부부가 동성 결혼식의 케이크를 만들어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가 주 검찰에 고발당해 상당한 벌금을 부과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1심과 2심을 거쳐 연방대법원까지 가서야 6년간의 소송 끝에 고소가 파기되는 일이 있었죠. 동성애 법안에 관련한 반대 시위도 계속하고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차별이 돼서 법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대단히 어렵고 사회적 분위기가 이미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탈동성애나 탈젠더리즘을 하고 싶은 사람을 돕는 것조차 난관에 부딪힌다고 합니다. 결국 문화는 사상에서 시작을 해요. 확고한 사상은 확고한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인류의 평화를 해치는 사상의 흐름은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유물론 막시즘과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프로이트주의, 즉 프리섹스입니다. 이 세 가지 사상이 하나로 뭉쳐서 네오막시즘으로 전 인류를 현혹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사상의 결과 돈과 권력이 최고라는 가치관이 굳어졌고 다음 단계로 쾌락을 즐기는 프리섹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